이러다가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 지역이 되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17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 조정 대상 지역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죠. 네, 함께 이번 정책의 핵심을 짚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해봐요. 11월 19일 김포와 대구, 부산의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었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 가격이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먼저 예고했던 대로 추가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네요. 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가 있는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일부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점도 체크해봐야겠어요. 부산은 지난 11월 19일 5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9개 구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부산의 16개 구군 중 14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16개 중 빠진 2곳이 어딘가요? 부산시 중구와 기장군만 규제 지역에서 빠졌어요. 부산 중구는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 광복동 패션거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대부분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기장군도 부산에서 비교적 가격이 더디게 오르는 곳이라서 사실 부산에서 투자할 만한 거의 전 지역을 이번 규제로 묶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 11월 19일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추가로 7곳이 지정되어 거의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대구는 2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지역인데 수성구에 비해 다른 구에 투기 수요가 있어 전 지역을 묶어버렸네요. 네, 광주는 5개 구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고요. 울산은 중구와 남구뿐만 아니라 북구와 동구도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죠.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네, 여러분 울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전 영상을 꼭 참조해주세요. 앞선 11월 19일 김포와 부산이 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풍선 효과로서 가장 좋은 시장의 흐름을 보였던 두 지역인 파주와 창원도 정부가 예고했던 것처럼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네요. 파주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운정이나 교화만 부분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금촌과 문산 등 파주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이 관심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규제로 파주는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버렸네요. 창원은 역시 핵심 지역인 성산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의창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원은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가 합쳐진 마창진 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5개의 구 중에 역시 의창구, 성산구 2개의 구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네요. 창원 지역에 대한 자세한 현장 답사 및 분석은 다른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포항은 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포항은 부산, 울산, 창원에 비하면 부동산 시장 규모도 작아 이번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겠다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포항에서 주요 지역인 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포항 북구는 아직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 중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이 천안인데요. 천안 서북구 동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특히 천안이 최근 불당동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렸는데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좀 의외인 지역들이 있는데요. 논산, 공주, 전주,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이곳들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의미는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인근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봐야죠. 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투기 수요를 인근 지역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방금 언급한 지역 거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 부모님 집이 이곳에 있다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서울 수도권이나 부산의 부동산은 수억에서 수십억이 오른 곳도 있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진 지역도 있습니다. 네, 인천 중구 일부, 양주시 일부, 안성시 일부죠. 인천 중구에서도 핵심인 영종동, 양주시의 핵심인 옥정동이나 회정동은 그대로 존치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정부 발표의 내용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에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7일 당일 창원에서 경매 입찰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입찰이 있었습니다. 규제지역 발표 이후에는 낙찰받은 사람이 서울 등 외지인 조정 대상 지역 내 유주택자라면 대출이 제한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파주에 금촌지구가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오르지 않다가 최근 1억 정도 올랐습니다. 이곳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운정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매도 시 양도세 중과세 20%가 적용되고 보유세, 종부세에 해당된다면 세율도 증가됩니다. 자세한 것들은 세무사님과 꼭 상담하세요. 정부가 강력한 규제 적용과 세금 압박을 받는 조정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네요. 이번 규제지역 대상 발표로 인해 세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인가요? 첫째는 규제지역 확대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파주의 가격이 오르자 인근 위치가 좋다는 일산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 주었습니다. 일산은 이미 아시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네,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니 규제 지역 확대가 꼭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더 깊은 얘기는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네, 두 번째, 규제 지역 내 역차별 현상입니다. 11월 30일자 한국경제 뉴스 기사입니다. 부산의 삼익빛이 전용 115제곱미터가 최근에 18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작년 말 거래 가격인 9억 원 대비 10억 원이 올라졌다는 얘기네요. 네, 이것은 한국경제 11월 28일자 뉴스인데요.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반여동이나 반송동은 부동산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는 기사입니다. 위 기사들에서 보시듯이 지방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것은 많이 오른 지역과 덜 오른 지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지역과 많이 오른 지역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오히려 저평가된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세 번째 문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타 지역으로 이주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등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산 영도구를 생각해 볼게요.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죠. 만일 이곳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 타 지역으로 이주를 생각한다면 대출 문제와 거주 요건 등의 문제로서 급격하게 이주가 원활하지 않고 이로 인해 지금의 전세난이나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이 정도로 이번 12월 17일 규제지역 확대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 국토가 규제지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